교사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아무튼 제목도 정해줬어요. 제목도 정해져 가지고 그냥 이대로 할 텐데요. 아마 저희가 함께 쓴 책 이름인데 작년에 불과 이제 몇 달 전이죠.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저희들이 이제 교사 모임을 만들고 추진해 왔던 그 과정,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디로부터 독립하냐, 어떻게 독립할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모임에 진행된 과정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커버그, 저하고 좀 외모가 비슷하죠? 상당히 좀 이국적이잖아요. 제가 푹 꺼진 눈, 제 눈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항상 페이스북을 쓴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생각을 강요당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죠. 상당히 저를 긴장시키는 질문인데,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교사들이 뭐 오프라인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권재원 선생님이 쓴 책이죠. 학교라는 괴물. 출간 직후 막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읽게 된 책인데요. 읽다 보니까 제 머리를 가하는 충격이 상당히, 한 페이지 한 문장씩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메모를 해두고, 저는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이 권재원 선생님을.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장문의 서평을 쓰고 권재원 선생님 이름을 태그를 해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 저 좀 만나 주실래요? 이런 글을 좀 쓴 적이 있죠.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려요. 저도 볼래요. 우리도 만나줘요. 그래서 아마 초유의 북 콘서트인데요. 독자가 저자를 강제 소환을 했죠. 날짜를 3개를 찍었어요. 우리가 이날 어떻게 셋 중에 하나 택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작년 4월 25일에 서울에서 청년허브 그쪽에서 이 북 콘서트를 하게 됐었죠. 아마 이게 첫 모임의 계기였었는데요. 이름도 그냥 막 이렇게 졌어요. 이름에 빗대서 학교라는 괴물 하길래 저는 학교에서 고물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괴물과 고물의 학교 이야기, 뭐 언어 유희인데, 그래서 학교에 고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오세요 했더니 그때 한 20여 명 왔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왔었어요. 이 모임 통해서 그냥 처음 본 사람들이었어요. 다 팔도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속 깊은 이야기들 나누고, 정해진 뭐 폼도 없었죠. 그런 이야기를, 토크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 아마 이 자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한번 하고 나니까, 제가 이 모임을 하고 가서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전북 익산에 사는데요. 그날 밤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한 번 갖고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면 안 될까 해서 그날 내려가는 KTX 안에서 바로 페이스북에 그룹을 하나 만들었죠. 그냥 이 모임 그룹 그대로 따가지고 괴물과 고물의 학교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비공개, 여기에 오신 분들만 초대해서 우리 그냥 소소한 학교 이야기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좀 위로라도 받게요 하면서 비공개로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운영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 더 보자, 오프라인 모임 한 번 더 하자라고 우리는 얼렁뚱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모이자라고 해서 그때 마침 정유진 쌤이 세종으로 전입을 하게 되고, 한번 세종에서 한번 다시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했더니, 우리가 아무 체계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가 다시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어요. 누구 대충 이렇게 오실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전 한 40-50명 예상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틀 만에 200명 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장소까지 옮기고 이러는 상황에서 최종 접수 받아 보니까 한 330명 정도가 왔어요. 이날 330명, 전국 제주도에서까지도 왔었죠.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목포에서 오신 분은 오늘 왜 왔어요?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날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제 이야기보다 짤막하게 에듀니티에서 편집해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짤막한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갖게 되고 나서 저는 그때까지 좀 내색을 안 했는데 이런 한 300명 정도 이 정도로 좀 반응이 오고 하니까 신청 받고 나서 내심 무엇을 좀 계획을 했었냐면은요,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욕심은 어떻게 왜 그걸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예인 것 같네요. 뭐 전교조 참실도 그랬고 좋은 교사 운동도 그랬고 지금 좋은 운동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기록화해서 이 시대를 살던 교사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앞으로 우리 후배 교사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좀 미흡하더라도 현재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기록화하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좀 소홀히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전면에 내세우고 이걸 시작하면 바로 부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공리에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뒤풀이 평가회 자리에서 제안을 했었죠. 이것을 기록화해서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하나의 책이었는데요. 취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동감하는 취지였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권재원 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하고 가장 속이 통했던 거를 표로 하나 단적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우리를 교사를 뭐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를 인정해 주는가? 전문가라고. 전북에서 지금 성장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참 평가에 대해서 뭐 기말고사, 일제고사, 뭐 중간고사 싹 없애고 교사에게 평가에 대한 권한을 100% 이양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북교육감이 선언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교사들조차도 두려움, 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이게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학부모들이 한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구조적인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참 많이 들었죠. 3세기에 걸쳐서 학교 교육은 지금 여러 하고 있는데 뭐 진리 객관주의 전수 모형이라고 하죠. 어떤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교육학자, 철학자, 과학자 이런 분들이 다듬어서 뭐 교육과정화하고 그것을 교과서로 만들고 그것을 교사가 착실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이 맨 위의 것이 교사에게 부여된 역할이었었죠, 그동안. 지금도 그러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나 이게 순수한 교육학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여기에 이게 입김이 작용을 하죠. 방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처럼. 그 다음에 뭐 교육 마피아까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교육 관료. 그 다음에 또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것이었죠. 교육 운동 진영. 교육 운동 진영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제가 어디라고 이렇게 지목은 안 할게요. 구체적으로 뭐 교총도 그랬고 전교조도 그랬고 상당히 좀 저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게 더 부담으로 다가왔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죠. 저는 좀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었는데, 교육계가 여기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교사는 그냥 계속 이 모형대로만 가라고 하는, 이게 좀 답답했던 거죠. 지난 10여 년 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볼까. 결국엔 오늘 교사 교육의 중심에 서다도 이거 넘어야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이 넘사벽을 넘지 못하면은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천 교육학이라는 뭐 계속 써왔던 말이죠.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다듬어 보자 이런 취지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대학 연구소가 체계화하고 교육단체가 공유와 지침, 그 중심에 이게 있자라는 거였죠. 교사의 실천과 연구, 새로운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냐? 이전처럼 교육학자, 교육관료, 뭐 교육운동 진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중심에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었죠. 그래서 이런 좀 부끄러운 책을 하나 냈거든요. 이런 취지로 냈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물꼬를 트는데 작은 하나의 뭐라도 좀 돼보자, 그런 취지로 냈던 거였거든요. 이거였어요. 딱 하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연구하자.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주체가 우리니까 우리가 교육 이야기를 주도하자. 이걸 책으로 만들어냈던 이유가 이것이었죠. 제가 이거를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세월호 사건을 쭉 기록했던 그분이 누구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서웠던 말이 이거였었어요. 기록의 중요성. 그러면서 기억은 기록을 못 당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육아일기를 쓰거든요. 보기 드문 아빠죠. 제 딸이 언제 자전거를 탔는지, 자전거를 타면서 처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뭔지, 그게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육아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좀 남겨놓자. 이런 취지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권의 좀 책으로 계속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욕심이 있죠, 선생님들. 없군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한 번 갖고는 아쉽고요. 지금 공식적인 모임 체계가 없어요. 지금까지요. 두 번째 모임을, 그 1차 모임을 갖고 세종에서 평가회를 하면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더 하는데 좀 어떻게 해볼까, 막 평가회 자리에서 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익산으로 한번 가자, 아니 전북으로 한번 가자,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가서 또 한번 지역 순회 콘서트 겸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일단은 얼렁뚱땅해서 전북으로 가게 됐고, 전북교육연수원 근마에 있죠. 여기서 두 번째 모임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상당히 좀 지리적 여건이 좀 있더라고요. 전북에서 한다니까 100명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 200여 명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나눴던 이야기들도 지금 다 기록화해서 영상, 텍스트에서 곧 또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공감하는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계속 기록화하는 것들의 의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근데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자. 그나저나도 학교에서 하는 게 이거 봐요. 이거 수요일 밴드 박대현 선생님이 패러디한 건데요. 방금 교사 독립서는 이 책을 썼던 공동 저자들을 이렇게 패러디를 해놨어요.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각자의 공간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인데, 우리가 기꺼이 떡밥이 돼가지고 이 많은 교사들을 좀 모으고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판이 됐으면 좋겠다, 마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그냥 쉽게 썼던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마당 떡밥이 되자, 이런 취지로 좀 이런 패러디도 좀 해봤었고요. 이렇게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모임을 갖고 나서 공식적인 우리 모임을 좀 갖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을 갖자. 아직 법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힘이 붙이고, 그래서 10월 31일 날 모임분들이 이제 창립 총회를 갖고 모임 이름도 정했었죠. 그날 그 자리에서 같이 공모를 했던 결과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임원진도 선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끄럽지만 제가 아주 부족한데 이 모임에 이제 대표를 맡게 됐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 여기 안 왔죠. 그날 괜히 그때 총회 자리에 안 갔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1월 31일 날 우리 모임이 앞으로 얼마 전이죠. 대전에서 이제 운영진들 모임을 갖게 됐었는데요. 공식적인 세 번째 모임이죠. 회체계를 갖고 나서는 첫 번째 모임이고요. 이때 우리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쭉 로드맵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참 멋지죠? 봐요, 막 술병 놓고 회의하는 거 봐. 여기하고는 좀 느낄 수 없는 여기서는 느낄 수 없는 이게 뭐냐면은 그 전날 먹고 남은 술 그냥 가져가라고 줬던 술이거든요. 이날 먹고 회의를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날 모임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거기에 다 이렇게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백지 상태로 좀 비워뒀었어요. 첫날 우리는 오신 분들이 각다가 다 자기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고 동료 교사들과 자기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 동안은 오신 분들이 마음껏, 그러니까 심심하도록 내버려 두자. 여기서 아마 프로그램 없이 제 이야기 안 듣고 가만히 내버려 둬봐요. 옆 사람이라도 뭐라도 할 거요. 그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싹 비워두고 그 다음에 이튿날 이것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루 동안 하루 밤을 새면서까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이날 정말 속 깊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로드맵을 정해서 뭐 현재 우리 모임의 상황은 뭐 법인으로 보면 임의단체 그 정도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확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지고요. 개인적인. 어쨌든 이런 취지로 작은 모임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모임을 임정화 대표님 나와서 좀 소개 좀 해주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 총회에서 세 번째 모임, 상반기 하반기 모임을 연 2회씩 계속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모임은 경남에서 올 상반기에 좀 갖기로 했거든요. 제가 명목상 대표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우리 모임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저는 단적인 얘기로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그렇게 알아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같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모임에 있는 것이 뭐고 없는 것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답을 했었죠. 저는 뭐가 젊은이가 있고 꼰대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달았거든요. 상당히 젊은 교사들이 많이 와요. 신규 교사 한 3년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다른 교사 모임에 갔을 때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쭉 질문을 해봤더니 이런 답변이 쭉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슷하죠. 좋은 교사 운동하고. 차이가 있다면 뭔 차이가 있나요? 참이슬의 차이가 있죠. 참이슬을 제외하고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임에 배우러 왔던 것도 여기에서 함께하면서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고 많이 배워갈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부끄러운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진짜 끝. 너무 허접했나요?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근데 더 이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는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끝 해놓고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 모임에 총회에 처음에 왔던 신규 교사죠. 김미연 선생님, 강원도 그 선생님이 그날 김차명 선생님으로부터 비주얼 싱킹에 대한 짤막한 30분 강의와 더불어 하루 동안 산 이야기를 모임에 겪어보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교사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이 그림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제 갓 교직에 입문한 교사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랬다라면 저는 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시작하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으로 서겠다는 교육 이야기는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본격적으로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백지 상태이지만은 계속 튈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교사 운동본부에 많이 배워서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